안녕하십니까. 부산신장 장애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익진입니다. 아,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다음 주면은, 어, 즐거운 추석을 맞게 됩니다. 아무쪼록 신장 장애인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심하는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어, 주제는 시에서는 지분에 관한 시를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 같이 시와 함께 산문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산문의 주제는 여러 가지 사물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들은 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물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적은 그 작가와 그리고 시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께서는 사물들에 대해서, 기억 속의 사물들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사물들에 담긴 추억이라든지 어, 사물들에 담긴 어떤 사연들이라든지 사물들을 보고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자기의 어떤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작가들의 시인들의 어, 과거에 자기가 지내왔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사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물들이 추억 속에서 파묻혀서 지금은 잊혀져 버린 그렇지만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음, 저절로 생각은 나지는 않더라도 간혹 추억과 함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들이 생각나십니까?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앨범입니다. 앨범. 앨범이라면은 초등학교 전부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첫 돌 그리고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의 앨범들입니다. 어, 아무래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진을 우리가 추억 속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진을 생각하면 과거에 지나왔던 중고등학교의 시절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떠오르고 그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얼굴도 생각납니다. 어, 아무래도 현대에는 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 저도 핸드폰을 자주 봅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 방송을 즐겨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그 여러 가지 들려주는 어떤 그 시에 관한 그런 프로라든지 시낭송 프로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그 강의를 담은 그런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일상과는 떨어질 수 없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자료와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강의도 듣고 역사 강의도 듣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주로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나는 그 어떤 시적인 영감이 떠오를 때도 핸드폰의 어떤 메모 기능을 통해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적고 또 내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간단하게 메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사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책 대신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만 각자가 보고 있는 것은 다 다를 줄 압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 가서 해외여행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찍어온 사진을 다시 앨범에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앨범을 만들어서 컴퓨터 속에 그 사진들을 보는 것보다 앨범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앨범을 만들어서 보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어떤 시간들과 그때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말하자면 시적인 영감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한게 어차피 자기의 자기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산 물건들을 잘 버리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사용하던 오래된 가방이라든지 뭐 오래된 노트라든지 또 오래된 책이라든지 심지어는 사실 지금 필요 없는 책조차도 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집안이 좀 어질러지고 또 정리하기도 힘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책을 버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가다. 그러면 오늘의 시에서는 지붕에 관한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붕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붕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건물에 올라가서 지붕을 내려다본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지붕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간혹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옥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건물에 옥상은 있지만 옥상에 자주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요즘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간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집에 전세를 얻어서 산다든지 혹은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은 내려다보는 그런 재미가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본다든지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또 아주 더운 여름날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자곤 했습니다. 돗자를 밑에 깔고 담요를 위에 깔고 그리고 가끔가다 하늘의 별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잠들어서 새벽에 추우면은 일어나서 다시 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몇몇의 어떤 지붕에 관한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 지붕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지붕의 사진을 찾다 이렇게 아주 파랗게 칠한 그리고 기아집이고 태양열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지붕이 있고 거기에 보면 알루미늄 사다리까지 있습니다. 예, 아주 제 나름대로 재밌는 사진이라서 이 지붕 사진을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지붕에 관한 시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문성의 시인의 지붕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낭만 자격이 있다면 단연 고향이다. 그들은 아직까지 지붕을 애용한다. 그 위에서 생선을 발라먹고 사랑을 낳고 달빛의 노래를 듣는다. 아직까지 달빛이 푸른 치맛단에 말리는 그곳에선 나뭇잎들의 비파 소리를 내고 바람이 푸른 손바닥을 치며 간다.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온 누추함까지도 말끔하게 지우는 지붕은 먹다 남긴 생선들과 욕정이 묻은 털 따위를 세간처럼 묻히고 살아있다. 그것도 맨몸으로 비바람과 싸우며 살아있다. 지붕은 그 아래 세상을 모르고 잠든 자들보다 친구인 고양이들을 위해 봉사하길 더 좋아한다. 고양이가 등을 움츠려 지붕을 오를 때 보라. 지붕도 한껏 어깨에 낮춰주는 것을. 지붕 위에서 놈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애기 울음 같은 발정난 구의 소리를 듣는 밤은 예리한 칼이 심장을 베고 가는 듯 얼얼해진다. 그 위에 앉아보는 상상만으로 나는 얼마나 전율했던가. 무림 영화의 주인공처럼 술 허리병 하나 차고 허리뼈 부서질 각오로 한번 올라보고 싶어지는 구. 오늘도 포구의 고양이들 횟집 지붕 위로 물 좋은 생선을 길어 올리며 허덕이는 지붕과 놀고 있다. 고양이 하면 생선이 생각납니다.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은 오늘도 포구의 고양이들 횟집 지붕이 나오죠. 횟집에는 아주 싱싱한 생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그 생선의 퍼덕임, 그 생선의 생동감을 지붕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낭만 자격이 있다면 단연 고양이다. 그래서 낭만 자격 고양이 그런 노래가 있던가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 노래 제목이 낭만 고양이라는 그런 노래 제목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선이 나오고 지붕에서 달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은 아무래도 고양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먹다 남긴 생선뼈들과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많이 나죠. 그렇죠?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아기의 우는 소리 같은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으스스합니다. 기분 좋다기보다는 약간 두려움,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곤 합니다. 에드가 알란 포우의 그 고양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보면은 그 소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소설에서는 벽에 갇힌 고양이, 벽을 허물다 보니까 벽 안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본 생각이 나는데 그 소설을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시인은 문성의 시인은 지금 지붕에 뭐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지붕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위에 앉아보는 지붕 위에 앉아보는 상상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전율했던가 이런 구절이 나오죠. 무림 영화의 주인공처럼 술 허리병을 하나 차고 허리 부서질 각오를 한번 올라보고 싶어지는 그거. 이렇게 지붕을 상상하면서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는 도시에서 주로 저희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그 높은 창밖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지붕. 지붕 위에 뭐 오탁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붕에 여러 가지 어떤 또 지붕에서 풀이 이렇게 돋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좀 느긋한 그런 기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지붕 위의 살림이란 시가 되겠습니다. 지붕 위의 살림, 이기인. 검은 지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이 필 때, 붉은 고무대야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찌든 이불을 치댈 때, 흰 구름이 지붕을 덮고 나무를 덮고 마을을 덮고 지나갈 때, 까칠까칠한 수염의 가장이 숫돌의 칼끝을 문지를 때, 지붕으로 뛰어 올라온 닭이 벌어진 꽃의 이름을 캐물을 때, 기둥에 매달아 놓은 옥수수 종자가 아장아장 아이에게 말을 걸 때, 둥근 집의 살림은 대돌 위의 신반처럼 늘어난다. 우리가 집을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파트에 주로 살고 있지만은 1960년대나 70년대, 80년대에는 독립가옥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집을 이사를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살던 집을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기서는 지붕에서 꽃이 핀다고 했죠. 이 지붕에서 볼 수 있는 게 지붕과 지붕 사이에 이렇게 흙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아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붕과 지붕 사이에 그 사선을 타고 이렇게 흙이 됩니다. 오래되면 거기에서 또 어디선가 모르게 씨도 날아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꽃을 피우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이 있죠. 붉은 고무대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찌든 이불을 치댈 때, 이런 거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또 지붕에서는 흰 구름의 지붕을 덮고 나무를 덮고 마을을 덮고 지날 때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풍경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매달아 놓은 옥수수가 아장아장 아이에게 말을 걸 때, 이것도 지붕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하나의 어떤 살림이 되어서 지붕 위의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효근 시인의 지붕을 읽어보겠습니다. 까치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얻지 않는다. 제 두 날개가 지붕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지붕 아래 태어난 자식에게 지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장 하나 남겨주지 않으신 아버지께 나는 큰절을 2번씩 3번이나 하였다. 자, 이 시는 조금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기아장을 하나 남겨주지 않으신 아버지. 내한테 물려줄 아무 재산이 없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제사 때마다 큰절을 2번씩 3번씩이나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까치가 나옵니다. 까치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얹지 않는다는 의미는 까치의 날개로 어떤 알을 보호하고 알의 부하를 까치의 날개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도를 맞춰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그늘을 만들어줘서 무사하게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란 노양림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옥탑방 지붕은 낙자하다. 그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낡은 중절모에 반듯하게 다린 바지를 입고 내려온다. 지팡이로 좁은 철 계단을 콕콕 두드리며 일정한 리듬을 타고 내려오면 오늘도 그가 밥을 위해 출근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시인이 생각난다. 지병인 강경변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외진 납작지구 밑방에서 살았던 시인. 흐름한 점퍼 차림의 등산모를 삐딱하게 쓰고 삼양돈 산동네에서 광화문 아리스 다방까지 걸어오는 일이 거의 일과였다. 주머니에 일용할 양식인 소주 한 병 늘 꽂혀있다. 커피 대신 종이컵에 소주 마시는 그는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은은하게 흐르는 귀에 익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껴들었다. 다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루 해동갑을 했다. 어느 때는 카드 한 장이 손에 쥐어지고 손으로 만져본 그 카드엔 까칠한 모래가 반짝였다. 한데 얻어 피운 빈 담배곽에다 쓴 시는 곡선으로 휘어지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북이 되었다.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북을 치듯 계단을 다 내려온 산엔 이제 지상에서 지팡이를 젓고 걷는다. 여기 맨 밑에 참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북치는 소년이란 그 시에서 한 구절 따온 기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전적으로 시인 김종삼 시인을 묘사한 시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시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시인들, 선배 시인들 혹은 또 원로 시인들, 작고 시인들 중에 김종삼 시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개인사적인 이야기라면 여기에 시에 나와 있듯이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시이고 그리고 다방을 이렇게 전전한다기보다는 그 클래식이 고전음악을 틀어주는 다방이겠죠. 이분이 굉장한 고전음악의 매니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고전음악의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뭐 이런 작곡가들의 어떤 그 곡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를 직업으로 했지만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아주 마지막에 이분의 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껴들었다. 다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도 해동갑을 했다. 카드가 한 장이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빈 담배곽에다 쓴 시는 담배를 다 피우면 담배곽이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거기에 쓴 시는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휘어지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북이 되었다. 거기에 시를 쓰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전설적인 그런 화가 이중섭 화가가 생각납니다. 그분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곤 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 이중섭 화가의 그 어떤 은박지에 그린 그림도 지금 잘 떠오릅니다.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물에 관한 각 작가들의 산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석유 북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사물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작가들의 산문이 전부 보면은 기억 속의 산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작가들이 자기의 삶의 체험에서 그 사물을 보고 추억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시와 같은 산문의 필치로 아주 맛깔스럽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읽어보고 함께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심지에 성냥불을 붙이면 검은 연기와 함께 석유 냄새가 올라온다. 그 얼음을 먹은 풍로는 비린 향을 품고 내가 지나오는 공간 한편에 자리 잡는다. 불꽃을 품고 배경을 흔드는 등으로 또는 쌀 두업을 안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예의 그림자로 어른거린다. 허기진 사람의 무력감을 해방하는 풍로는 그 공간에 갇힌 사물을 구조로 퍼낸다. 자, 이런 첫 번째 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기에서 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추려내서 한 편의 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번째 이연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끌어안고 잘 때와 같이 풍로의 온기 속에는 불씨가 존재한다. 타인의 숨소리를 받아주는 여유를 갖고 귀 기울이면 맥박이 느껴진다. 캄캄한 부엌에서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간다. 나는 그때의 기억으로 불꽃을 본다. 산막에서 야영을 하거나 계류 낚시를 할 때면 나의 몽상들은 이미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불시에서 다시 일어난다. 바람을 받아주는 가슴이 텅 비었을 때 기억은 선명해진다. 마지막 쪽에 배 쪽에 겹겹이 쌓인 거름을 생각해본다. 불을 댕길 때마다 환해지는 얼굴의 뒤편에 타 들어간 제가 분분한다. 배 쪽에 겹겹이 쌓이는 거름, 우리의 인체죠. 배라는 것은. 그래서 석유 풍로에도 심지가 이렇게 자꾸 타버립니다. 타버리면 나중에 그 심지를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 새로 갈아 끼우기까지 그 심지는 아주 타 들어가는 거죠. 걸림되고 그렇지만 그 타 들어간 그 심지 때문에 환해지는 얼굴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부에 진 얼룩은 때때로 섬뜩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폐에 쌓인 폐를 하나의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심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얼룩으로 굉장히 어떤 아픈 표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은 깊어질수록 높은 고도를 갖고 그 중심은 얼음처럼 공허한 꼭대기를 가립니다. 풍로는 눈앞에 없어도 불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얼룩을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죠. 그죠? 풍로를 태우듯. 사실 지금은 볼 수가 없고 지금은 거의 우리가 가스를 쓴다거나 전기를 사용하고 여기에 또 석유 냄새도 굉장히 나죠. 풍로를 이렇게 풍로를 피울 때마다. 조금 지나쳐서 지금도 작가는 풍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게는 야수할 때나 쓰는 풍로 하나가 있다. 생채가 난 자리부터 녹이 쓸어가는 게 보인다. 세월에 대한 흔적은 주름이 되어 지지 않는다. 뜨거운 시간보다 식어있는 시간이 많은 풍로. 먼지를 읽고 어떤 감성적 필요에서만 쓰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기름이 다 되었을 때, 석유가 다 달았을 때 단내를 맡으면 거기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내가 등진 사람과 내가 품은 이들의 얼굴이 찬찬히 떠오릅니다. 맑은 물로 차 한 잔 다리면 밤은 더디게 흘러가고 기억은 깊게 오른다.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아주 먼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로를 켜놨을 때 고스란히 떠올랐던 유년기를 가슴에 묻고 나는 그 시절을 대하여 다시 무심해진다. 바람 불면 꺼질 줄 알았던 추억들. 길을 내려가면 한 번쯤 뒤돌아보려 한다. 나는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찾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금 석유 풍로란 건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꺼질 줄 알았던 추억. 아주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억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 기억을 태풍이 불어도 우리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음에 사물은 가방입니다. 아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가방. 특히 여성들은 여러 가지 가방을 아주 유용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작가의 김성철 작가의 추억 속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그 가방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가방이 여러 어떤 시기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커다란 가방은 콜드크림, 양담배, 파인애플 깡통을 비롯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 무겁고 무거운 가방에 내 손 하나가 더 매달려 있다. 미제물군과 어린 아들을 담은 가방. 버스 차비가 아까웠던 어머니는 길고 긴 길을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 다니셨다. 힘들어도 혹은 어린 아들이 때를 써도 삶의 무게 때문이었는지 어머니는 무겁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 날이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파인애플 깡통을 까주셨다. 가방엔 맛있는 파인애플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아주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가방을 들고 미군 부대에서 옛날에 그랬죠. PX 물건이라 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떤 미군 부대에서 주는 어떤 주스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런 걸 특히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는 또 두 번째 어머니 가방이 나옵니다. 까만 가죽을 뒤집어 쓴 가방 속에 화창한 웃음이 새겨진 안내 책자들이 수북했다. 행복설계, 은퇴설계, 건강설계 등. 자, 이것을 보면은 어머니께서 이런 보험을 또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그 보험의 선전 책자를 넣고 다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작가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때 어떤 오락실 이야기하면서 오락실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는 가방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역시 사춘기죠. 그래서 첫사랑 아리가 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그리고 가방 안에는 물론 책이 있겠죠. 책을 읽고 뭐 교과서가 있겠죠. 교과서도 있지만 그 교과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도 어떤 떠오르는 좋아하는 여학생에 대해서 어떤 연애 편지를 썼고 또 수학 공식 사이에도 연애 편지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탔죠. 그녀 앞에서만 서면 더 개구장이처럼 굴었다. 좋아하는 내색도 안 했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작정하고 편지를 건넸다. 그리고 두세 달 동안 그녀 앞에 나서지 않았다.
계속 쓰인 연서는 가방 속에 차곡차곡 담겼다. 그러니까 이 가방은 사춘기의 가방 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가방 속엔 말랑말랑한 첫사랑이 사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 속 가방엔 다양한 것들이 산다. 물론 지금도 다양한 것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상학 시인입니다. 안상학 시인의 진공관 앰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공관 앰프라는 건 사실 전축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진공관, 그러니까 전축에 얽힌 사연들을 시인들은 먼 기억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주 가난했다고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에 살다가 두 칸으로 옮겼으니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써있듯이 안방으로 쓰는 방에는 3단 서랍장한 한 물건이 또 하나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전축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축은 저희도 전축을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때는 LP를 수집하면서 많은 음악들을 들었던 추억의,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팝송이겠죠. 또 포크송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축 옛날 전축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스피커가 있고 하나의 가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턴테이블이 있고 옆에 진공관 앰프가 있습니다. 그 진공관 앰프가 있는 전축은 그래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한 번 사라졌다가 진공관 전축이 사라졌다가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진공관 앰프가 지금 몇몇 고전음악 혹은 음악 매니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시인의 개인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어머니께서 집안을 돌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남매 중 집에 남아있던 나를 포함한 3남매를 단방에 무상 해제시켰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와 함께 아주 사이좋게 지냈던 어떤 갈등 없이 그 새어머니가 너무 저희들을 그 형제 삼형제들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아주 화목하게 지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인이 성장하면서 야외 전축,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가 소풍을 갔을 때 야외 전축을 가져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전축에 LP판이죠. LP판을 걸어두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Proud Mary라는 Proud Mary라는 옛날엔 고고라는 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학생인 우리에게는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소풍 가서 야외 전축을 걸어놓고 프라우드 메리를 틀면서 춤을 췄던 그런 기억이 떠옵니다. 이것은 조금 말하자면 조금 한 50대 중반 이후에인 그분들, 50대 이후인 분들 이런 기억이 다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연은 좀 재미있고 깁니다. 그래서 가장 또 쭉 그 어떤 오디오와 함께하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최근의 일을 지금 또 적고 있습니다.
시인이 아마 그 시인의 지인인 어떤 박 시인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 시인은 몇천 장의 CD를 보유한 음악가입니다. 앰프와 CD 플레이어는 마린츠 이런 명품들로 이렇게 음악을 아주 굉장히 즐겨 듣는 박 시인이라는 지인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다시 어떤 자기 또 다른 어떤 노래를 부르는 지인이 준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우리가 듣던 그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질이랄까 그거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깨끗한 음질로 아주 입체감이 나고 아주 섬세한 그런 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또 새로 장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붕에 관한 시들과 그리고 사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10분만 아니고 사물에 관해서 쓴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체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또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현실 고통스러운 좀 어렵겠지만 어떤 힘든 상황에서 과거에 즐거웠거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며칠 있으면 다음 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 부산신장 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많이는 이번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나는 친지들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들도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속에 풍성한 어떤 추석의 어떤 풍요함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